그는 9년 전 실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이준석의 실험은 왜 실패로 끝나기 직전에 놓이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9년 뒤, 10년 뒤 이런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의 몸에 칼을 꽂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9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3년 전, 반세기 전에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나서면서 외쳤던 말입니다. 당시 김영삼 의원은 상대 세력이 야당의 평균 연령보다 훨씬 젊습니다. 야당은 지도자들의 노쇠에서 온 신체상의 장애로 두 차례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민족적 과업을 일보 직전에 좌절하고만 쓰라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서 40대 초반의 나이를 이야기한 것이죠. 뒤이어서 김대중, 이철승 이런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출마자가 줄이어 나오면서 40대 기술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유진사는 40대 기술원을 가리켜서 정치적 미성년자다, 구상유치하다 이러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70년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40대 기술원이 정권 교체까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정치사에 남긴 뚜렷한 의미는 여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40대 기술원을 펼쳤던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사람도, 그리고 당 총재였던 유진산도 반세기 뒤에 한국 제1야당에 36살 먹은 당대표가 탄생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이준석이란 젊은 청년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법통을 이어오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것은 우리 현대 정치사에 매우 유의미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30대 이준석 대표, 야당의 청년 혁명이다. 낡은 정치를 확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야당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그만큼 크고 간절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의 당선은 고여서 썩은 듯 했던 한국 정치가 그 내부의 역동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울러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항을 넘어서 쇄신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보수정치, 나아가 정치 전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캐머런 총리와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좌초하거나 구습과 타협하면 지금의 기대와 희망은 빠른 시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청년 정치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더 물을 주고 걸음을 줘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준석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100명의 의원을 거느린 정당의 청년 대표 실험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이준석은 우리 정치의 일대 아이콘이요,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지금은 집권 여당의 애물단지요, 계륵처럼 전락해버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실험은 왜 실패로 끝나기 직전에 놓이게 됐는지, 본인은 물론 이련이와 국민의힘 전체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은 다 함께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에 대한 성상납 의혹입니다만,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사실 그는 그 당시에 거의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28살 먹은 20대 떡거머리 총각이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젊은 수재이기도 했습니다만, 동시에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남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박근혜 정권에서 정치 신인으로 발탁이 됐고 어느 날 갑자기 중앙 정치 무대에서 촉망받는 등장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혹의 손길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베풀고 그리고 그를 마치 불세출의 천재 소년이라도 된 듯이 갖은 아첨으로 떠받드는 광경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술자리가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이준석은 깊은 생각 없이 어떤 실수를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나이에 누군들 그런 유혹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준석 본인도 자신이 앉아 있었던 그 술자리가 9년 뒤, 10년 뒤 이런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의 몸에 칼을 꽂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준석은 이 눈맞춤을 하지 않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술잔을 기울일 때도 이준석의 눈은 그 초점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자신은 언제 어디서든 끝장 토론을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그 오만감, 그 자신감, 그것이 본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는 9년 전 실수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그 일을 해명하고 반성하고 헤쳐나가는 도덕적 정치적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측근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입막음용으로 거액의 뇌물각서를 써주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한사코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결과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인 것이고 어쩌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은이가 당 대표도 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되는 청년 정치 실험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제2의 이준석을 꿈꾸는 누군가가 이준석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서 새로운 모델로서 정치적 몸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성공과 좌절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비단 그에게 국한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는, 미래로 약동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 좌절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